이 이야기는 창작 사연이며 실제 인물 및 사건과 무관합니다. 새벽 3시의 댄스타임. 32살 간호사 김지은은 3교대 근무로 낮에 잠을 자야 하는 생활을 5년째 하고 있었다.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일하는 그녀는 밤 근무를 마치고 오전 8시에 집에 돌아와 오후 3시까지 자는 것이 유일한 휴식이었다. 그런데 6개월 전 위층에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이사를 왔다. 이삿짐을 나르는 모습을 봤을 때는 평범한 직장인처럼 보였다. 처음 일주일은 조용했다. 지은은 좋은 이웃이 왔구나라고 안도했다. 문제는 그 다음 주부터 시작됐다. 매일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쿵쿵거리는 소리가 천장에서 울려 퍼졌다. 마치 누군가 뛰어다니는 듯한, 아니 춤을 추는 듯한 소리였다. 처음에는 밤늦게 운동하나 보다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일주일, 한 달, 2달이 지나도 소음은 멈추지 않았다. 지은은 낮 근무 전날은 그나마 참을 수 있었지만 야간 근무 후 잠을 자야 하는 날은 지옥이었다. 간신히 잠들면 쿵쿵거리는 소리에 깨고 다시 잠들려면 1시간은 좋게 걸렸다. 수면 부족은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중환자실에서 환자 차트를 확인하다 숫자를 잘못 읽은 적이 있었다. 다행히 선배 간호사가 발견해서 큰 사고는 면했지만 지은은 식은땀을 흘렸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지은은 용기를 내어 위층 초인종을 눌렀다. 문을 연 여성은 화려한 메이크업에 핑크색 운동복 차림이었다. 배경으로 거울과 촬영 장비들이 보였다. 안녕하세요. 아래층에 사는 김지은이라고 합니다. 혹시 새벽에 운동하시나요? 소음이 좀 심해서. 위층 여성 최유진은 밝게 웃으며 정말 죄송해요. 저 댄스 유튜버거든요. 제 채널 아세요? 댄싱 YUJIN? 라고 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유진은 자신이 유튜브 댄스 크리에이터로 구독자 8만 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10만 명을 목표로 매일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라이브 댄스 방송을 한다고 설명했다. 낮에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저녁에는 영상 편집하고 새벽이 유일하게 라이브 방송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시청자들이 그 시간대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지은은 난감했다. 자신도 특수한 근무 형태를 가진 입장이라 상대방의 사정을 이해는 했다. 하지만 자신의 건강도 중요했다. 그럼 방음 매트라도 깔아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간호사인데 야간 근무하고 낮에 자거든요. 요즘 수면 부족으로 업무에 지장이. 유진의 표정이 굳어졌다. 방음 매트요? 그거 비싸잖아요. 두꺼운 거는 한 장에 20만 원은 하던데. 그리고 제 방송이 댄스가 메인인데 매트 깔면 춤추기 불편해요. 발이 잘 안 미끄러져야 하거든요. 지은은 할 말을 잃었다. 유진은 그래도 최대한 조심할게요. 라고 밝게 말하며 문을 닫았다. 하지만 다음날 새벽 소음은 오히려 더 심해진 것 같았다. 지은은 귀마개를 끼고 잤지만 소용없었다. 쿵쿵거리는 진동이 침대까지 전해졌다. 일주일 후 지은은 관리사무소를 찾아갔다. 관리소장은 일지에 기록만 하며 위층에 연락해보겠다고 했다. 며칠 후 관리소장이 전화를 걸어왔다. 위층 입주자분이 유튜버로 생업활동을 하신대요. 법적으로 생업활동을 막을 수는 없어서 서로 협의해서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은은 기가 막혔다. 그럼 관리사무소는 뭐하는 곳인가요? 라고 따졌지만 소장은 저희는 중재만 할 수 있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지은은 경찰에 112 신고를 했다. 새벽 3시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은 위층 문을 두드렸고 라이브 방송 중이던 유진은 당황해서 문을 열었다. 신고 들어와서 왔는데요. 층간소음 문제로. 유진은 경찰 앞에서 저도 일하는 건데 뭐가 문제예요? 새벽이 제 방송 시간이에요 라고 항변했다. 경찰은 층간소음은 민사 문제라 저희가 강제할 수 없다며 양쪽의 협의를 권고하고 떠났다. 그날 밤 유진은 라이브 방송에서 이 사건을 언급했다. 여러분, 오늘 너무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아래층 사람이 경찰까지 불렀어요. 제가 춤추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인가요? 저도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채팅창에는 동정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아래층 너무한다. 유진님 화이팅, 갑질 아니냐 같은 댓글들이었다. 일부가 격한 시청자들은 아예 아래층 집 주소 알려달라는 댓글까지 달았다. 다음날 아침 지은의 현관문에 인쇄물이 붙어 있었다. 당신 때문에 어젯밤 방송 시청률 30% 떨어졌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고려 중입니다. 마이너스 402호. 지은은 손이 떨렸다. 피해자인 자신이 오히려 가해자 취급을 받는 상황이 황당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 해결할 수 없다 고 판단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변호사는 우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며
층간소음 측정을 권했다. 지은은 한국환경공단에 측정을 의뢰했다. 측정기사가 3일 동안 방문해 새벽 시간대 소음을 측정했다. 결과는 평균 65dB, 최고 72dB였다. 환경부 기준인 야간 45dB를 훨씬 초과하는 수치였다. 지은은 이 자료를 들고 환경부 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다. 조정 기일에 유진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났다. 제 의뢰인은 합법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유튜브는 정식 직업이고 새벽 시간대는 시청률이 가장 높은 골든타임입니다. 유진 측 변호사는 계속해서 주장했다. 신청인은 야간 근무자로 일반적이지 않은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은 새벽에 잠을 자지만 일부 특수한 케이스에 맞춰 제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포기해야 합니까? 조정위원회는 난색을 표했다. 양측 모두 생업과 관련된 문제라 쉽지 않네요. 피신청인 측에서 방음 조치를 하거나 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어렵습니까?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방음 공사에 500만 원 이상 든다고 하던데 제가 왜 그 돈을 내야 하나요? 그리고 시간 바꾸면 시청자 다 떠나요. 조정은 결렬됐다. 지은은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소송 준비에만 300만 원이 들었고 재판은 6개월이 걸렸다. 그 6개월 동안 지은은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다. 수면제를 먹어도 쿵쿵거리는 소리에 깼고 병원에서는 실수가 잦아져 상급자에게 여러 번 경고를 받았다. 체중은 7kg에 빠졌고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드디어 1심 선고일. 판사는 피고의 유튜브 활동이 생업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수면권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며 지은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에는 피고는 방음시설을 설치하거나 방송시간을 조정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시됐다. 유진은 항소하지 않았다. 하지만 판결 후에도 방음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지금 돈이 없어요. 구독자 10만 되면 수익 생기니까 그때 할게요. 라는 메시지만 보냈다. 지은은 강제 집행을 신청했다. 집행관이 유진의 집을 방문했지만 유진의 재산은 촬영 장비와 가구뿐이었다. 압류할 만한 재산이 없었다. 결국 지은은 이사를 결심했다. 법적으로는 이겼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이사 비용, 소송 비용, 건강 악화로 인한 의료비까지 합치면 700만 원이 넘게 들었다. 2년을 버텼지만 더 이상은 무리였다. 새 아파트를 계약하면서 지은은 위층과 아래층을 모두 확인했다. 위층은 60대 은퇴 부부, 아래층은 빈집이었다. 이사 후 한 달이 지났다. 지은은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다. 하지만 2년간의 트라우마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고 천장을 계속 쳐다보는 버릇이 생겼다. 한편 유진은 여전히 그 아파트에서 새벽 방송을 하고 있었다. 새로운 아래층 입주자는 신혼부부였는데 남편의 직장이 집 방이라 평일에는 집을 비웠다. 아내는 낮에 출근하는 직장인이라 새벽 소음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유진의 구독자는 12만 명으로 늘어났고 그녀는 드디어 꿈을 이뤘다며 인스타그램에 인증샷을 올렸다. 댓글에는 축하 메시지가 가득했다. 지은은 우연히 그 게시물을 보고 쓴웃음을 지었다. 결국 세상은 이긴 사람 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지은은 오랜만에 8시간을 푹 잤다. 꿈속에서도 더 이상 쿵쿵거리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